안녕하십니까. 네, 오군합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좋죠. 이제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춥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완전 화창한 봄 날씨가 돼버렸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제 또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겠죠.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한 해 또 지나가고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 다시 한번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아는 동생이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CNC를 하는데 수기로 아직 한 8년차, 9년차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인데 마스터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업체를 이제 수기로 작업을 하다 보니 조금 까다로운 제품들 있잖아요. R이 많다든지 홈이 많은 뭐 그런 제품을 하면서 약간의 애로사항을 겪고 저한테 가끔씩 연락을 하다가 한번 배우고 싶다 얘기를 해서 때마침 제가 또 요즘 덜 바쁘기도 해서 한번 내려오라고 해서 약속을 잡고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자, 사정상 얼굴은 공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어찌됐든 마스터캠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네. 그리고 그 마스터캠을 배우면 앞으로 어떻게 이걸 활용할 건지 네.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얼굴은 안 나오지만 네. 몸통만 네. 나오도록 이렇게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수기로 한 지금 거의 9년, 10년 가까이 경기도 지역에서 일단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 오구나 형님한테 제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마스터캠을 좀 배우고 싶다, 관심이 좀 많다 이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터캠을 제가 진짜 배우고 싶은 이유는요, 진짜 형상이 복잡하거나 또 그 뭐 홈, 뭐 R, 또 이런 기타 등등 이유로 또 뭐 충돌도 어쨌든 마스터캠을 사용하게 되면은 충돌도 좀 덜하게 되고, 또 제가 수기 작업자다 보니까 수기랑 마스터캠을 같이 이제 뭐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시너지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스터캠에 관심을 갖게 됐고, 요즘 그리고 CNC 선반도 꼭 수기뿐만이 아니라 업체들을 보면은 이제 마스터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CNC만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마스터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뭐 이 CNC 선반하는 사람들도 마스터캠은 좀 이제 좀 기본이자 필수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친구가 좀 많이 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찍을 때 굉장히 긴장하고 대본을 A4 용지로 막 3장씩 써놓고도 제 첫 영상 아직도 들어가면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결국에 보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 6분 정도 5분 정도 떠든 것 같은데 나중에 알지도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제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갖고 굉장히 좀 새롭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하고 간단하게 캠 프로그램도 한번 짜볼 거고, 그리고 실제 가공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영상을 이 친구가 볼 수 있게 유튜브에 올려보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기초 작업이 무엇인지 저는 사실 몰랐는데 이 친구를 간단하게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기초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공 영상으로 또 프로그램 짜는 영상으로 만나 뵙고 마지막에 한번 또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체에서 받은 CAD 파일이 있을 거예요. CAD 파일을 캠 쪽으로 이렇게 불러와요. 불러오고
내가 이제 필요한 선만 남기면 되거든요, 캠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택 반전으로 지워주고, 이 퀵마스크에서 오른쪽에 퀵마스크 눌러서 도면의 치수선을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보면은 쓸데없는 선인 중심선 있죠, 빨강색. 이것도 퀵마스크에 오른쪽 보면은 빨강색 선택을 해주시고 삭제를 해주시면 이렇게 선이 이제 다 사라졌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려주면 되겠죠. 이 가운데 이 사각은 스패너 자리인데 필요 없고, 그쵸? 그 다음에 중심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선반은 회전체이기 때문에 절반의 도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트림으로 아래쪽은 이렇게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주고 아래는 삭제. 그리고 여기 또 필요 없는 선들 있죠. 지워줄게요. 여기까지 삭제. 자, 이제 선이 정리가 된 모습이고요. 얘를 반대쪽으로 돌려줘야겠죠. 이동. 자, 다이나믹 이동해서 자, 시프트 누르고 가운데 스크롤 해서 180도.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습니다. Alt F1 1번 눌러서 정면에 보이게 하고, 여기 색상 붓기 Alt Q 단축키죠. 이걸로 해서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사 칠 때는 치수를 조금 키워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얘는 이제 평행 이동으로 해서 0.05 정도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시켜주도록 할게요. 여기 떠 있죠? 여기도 떠 있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쪽에는 C 작업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못따기로 0.5C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0.05가 떨어져 있는데 길이 조정을 이용해서 연장을 0.05만큼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제품의 소재 외형 설정을, 자, 12파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길어가지고 좀 더 두꺼운 파이가 있으면 좋을 텐데 없어요. 그래서 12.4짜리 외경의 소재를 사용할 거고, 축상의 위치는 0.5mm만큼 앞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점으로 이동. 자, 이렇게 하면 작업을 하기 전에 세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짜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에 이어서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공하기에 앞서서 사용할 공구 하나만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반에서 일단은 단면을 쳐야 돼요. 단면, 그렇죠? 단면을 쳐야 되는데 공구 생성으로 가서, 자, 사용할 공구는 기원의 PCD TV입니다. VBMT 160402, 그리고 7도짜리네요. 친절하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 조건에 대한 뭔가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데 그런 점이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네요. 기원 사장님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반적인 선삭 가공 요걸 눌러줄게요.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인서트 불러오기, 이 인서트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쭉 뜨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VBMT 160402 요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V타입이고요. 16 지름 길이, 두께는 4, 코너 반경 0.2, 그리고 릴리프 각도는 7도. 홀더는 25에 25짜리를 쓰니까 요것만 맞춰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사실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사용하는 홀더가 V타입의 홀더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상한 홀더가 지정이 되어 있죠. 이 홀더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그냥 쓰고 있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이 홀더를 설정하는 방법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파라메터에 공구 번호를 넣는 칸이 있는데 저는 이 공구를 3번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특별히 뭐 문제는 없이 저장이 된 거고요. 기존에 저는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써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수 최대는 한 2000 정도 줘보도록 할게요. 얘는 200. 이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진짜 날 잡고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데 배울 때가 마땅치가 않네요. 그리고 가공 여유는 0.2 정도 이렇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파이니까 두 번째 이송 속도 및 스핀들 회전수는 따로 지정을 하지 않을게요. 이 배꼽 남는 부분 쪽에서 로드가 많이 걸리는데 그거를 제어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나중에 두꺼운 제품 할 때 또 영상을 찍게 되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단면 가공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제품이 길어요. 그렇죠? 제품이 길다 보니까 0.2R짜리로 황삭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 황삭 해줘야겠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렇죠? 자, 공구는 똑같이 이 공구를 사용할 거고요. Z축 이송 속도는 소거해 주시고 200에 2000 똑같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삭 파라메타 가공 깊이는 많이씩 못 매겨요. 끝이니까 1mm씩 매기는 걸로 하고 여유는 0.2, 0.2 그리고 가공 각도 형태는 외경으로 하고 진입 뽑기는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황삭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삭 똑같이 단면 공구는 똑같은 걸 쓸 거고요. 0.08 정도 이렇게 피드를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단면으로 정삭 방향 바꿔주고 진입 뽑기도 바꿔야겠죠. 들어가는 건 아래쪽으로, 나가는 건 우측으로 빠지게 이렇게 설정을 해서 확인해 보면 위에서 아래로 진입해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경 이제 정삭을 해봐야겠죠. 똑같이 체인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고요. 똑같은 공구 피드만 0.08 바꿔주고요. 회전수 2000 정삭 파라메타에 0으로 해주고 진입 뽑기 위로 빠지게 이렇게 지정해주고 절삭 진입이 있는데 이 절삭 진입에 보면은 요 파랑색으로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Z축에 홈이 있으면 가공을 할 거냐 X축에 홈이 있으면 가공을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X축에 릴리프 홈이 있어요. 나사 치는 부분 릴리프 홈 그거를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 또는 요걸 써줘야 됩니다. 요거 또는 요거 보시면 여기 X축으로 파먹죠. 여기도 X축으로 파먹고 그래서 여기는 Z축으로도 파먹는데 어차피 Z축은 파먹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공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얘 또는 얘를 쓰면 된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고 자, 확인 그러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 남아있는 나사 릴리프 부분을 파먹고 가공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죠. 들어가죠. 이렇게 네. 여기 살짝 남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사가 끝까지 체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릴리프를 내주는 거니까 여기 가공된 부위만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너트가 끝까지 들어가겠죠. 여기를 완벽하게 없애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홈바이트로 가공을 찔러서 가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삭 정삭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나사를 쳐야겠죠. 나사
이 나사 메뉴를 누르시면 요런 공구가 있는데 지금 저장되어 있는 0.7p로 되어 있어요. 근데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 리드 값만 1mm로 바꿔주시면 되고, 끝 위치가 중요합니다. 끝 위치는 여기를 선택하면 마이너스 8mm인데 8mm까지 가면 받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8 정도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외축 지름은 M6 탭이에요. 그래서 6이고 한 4.4 정도까지 길어서 좀 더 매기는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사 가공 파라메타에서는 저는 박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박스가 G92로 표기가 되는 나사 가공 형태입니다. 나사 가공 횟수는 뭐 사실 많이 줘도 되고 적게 줘도 되지만 저는 한 7번 정도 주도록 하고, 최종 나사 간격은 0.05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여유량이 있는데 나사 피치의 2배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1피치의 2배 2mm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하면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게 눈으로 보이시는데, 이 부분 파먹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사 팁이 파먹질 않습니다.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끝단 있죠. 여기하고 여기. 이 끝단, 요 부분의 벌을 제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 벌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은 일단 나사 치고서는 너트는 들어가지만 굉장히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 이것도 선반의 정삭으로 해서 부분 체인으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주고요. 공구는 똑같은 걸 써줄 겁니다. 이송 속도는 0.05 정도, 2000에 200 정도 주면 될 것 같고, 얘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유 값을 주래요. 그래서 0.02 정도 한번 줘볼까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서 한번 줘보겠습니다. 얘도 위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나오는 0.05 정도 주면 되나요? 네, 0.05고 네. Z는 그냥 제로입니다. 아, 0.05에 Z는 제로.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은 이게 뭐죠? 야, 파먹습니다. 자, 왜 그러냐? 보정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보정 방향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버 제거를 깔끔하게 마치고, 그 다음에 이 외경 있죠? 0.4파이만큼 크니까 선반 정삭으로 컨트롤 CV 해서, 자, 시작을 여기, 그리고 끝을 여기. 그러면 이렇게, 얘도 보정 바꿔야겠죠? 바깥쪽으로 해서. MCT 하시던 분들은 굉장히 친숙하실 거예요. 0.08 이렇게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복귀는 위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절단 바이트로 까내니까 복귀 값을 한 3mm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절단 바이트가 닿는 부분까지 정삭을 이렇게 추가로 리드인 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매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위로 빠져서 복귀하는 이런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단해야겠죠. 자, 컷 오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컷 오프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영역점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뜨는데요.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용할 공구 2mm짜리예요. 폭 2mm 공구를 사용할 거고, 자, 회전수는 한 800 정도 줄까요? 저는 절단하고 나사는 무조건 G97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볼 거고요. 자, 증분값은 뭐 2mm, 1mm 정도만 띄워도 될 것 같고, 접점은 크게 의미가 없고, 뒷면 공작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제품을 1차 작업 후에 2차 작업을 하게 되면 여유값이 있어야지 면을 까고서 이제 2차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0.3 정도 이거 주면 실제 우리가 작업할 길이보다 0.3 정도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못따기는 어차피 2차 작업을 해야 되니까 못따기는 생략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절단은 무조건 팩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칩이 말려갖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팩은 깊이는 1mm 정도 주면 될 것 같고요. 급속 이송 적용을 해서 0.1 세팅을 하고 증분값으로 이렇게 0.1 주면은 1mm 들어가서 0.1 떴다가 다시 1mm 들어가서 0.1 떴다, 이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팩들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모의 가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오류가 있어요. 그래갖고 모의 가공했을 때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MCT 쪽 밀링 막햄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은데 CNC 막햄 쪽은 약간 오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자, 실제 이상이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모의 가공할 때는 조금 에러가 나네요. 에러가 납니다. 이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제품 완벽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전에 이제 스토퍼를 써야 되니까 저장해놨던 스토퍼 프로그램을 열어주고, 자, X5의 위치에 가고 0.3을 여유값으로 준다. 자,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기계에 넣고 가공까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루미늄은 그래도 물 안 쓰면 떡지지 않아요? 살짝 봐서. 홍육밀이네. 가야겠다.
아이고, 햇살이 굉장히 좋네요. 제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재가 한 20파이 정도만 됐어도 이 부분이 좀 덜 떨 텐데 약간 좀 떨었네요. 예, 뭐 그래도 뭐 크게 문제는 없고 치수도 잘 나와서 뭐 그냥 이렇게 작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기로는 정말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근데 캠을 이렇게 저한테 같이 배워가면서 해보신 우리 동생분께 마지막 소감의 한 말씀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마지막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 일찍부터 와가지고 지금 이제 저녁 시간까지 여기 형님하고 같이 이제 마스터캠 뭐 진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이렇게 오늘 교육을 받아봤는데요. 정말 저는 캐드는 기본이고 또 마스터캠은 이 가공 CNC 선반이나 MCT를 떠나서 정말 필수 조건이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네.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캐드 이전에, 캠 이전에 캐드를 네. 선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네, 무조건입니다. 네, 필수고요. 왜 그렇게 네. 생각하세요? 당연히 가공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 당연히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 스킬이라고 말씀드려야 이게 탁 맞는 와닿을 건가요? 네, 와닿을 것 같네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드와 뭐 이제는 시대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캠도 기본이다. 네.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로 캐드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설계를 하면서 캐드를 먼저 다뤘던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캠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그게 틀렸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캐드를 하기 이전에 캠을 하기 이전에 캐드를 먼저 선행해서 기본적으로라도 할 줄 안다면 캠을 접하는 데 있어서 한층 더 부드럽고 좀 친숙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작업도 해보고 오랜만에 이제 동생 놀러와서 밥도 먹고 했는데 즐거운 주말이네요. 아무튼 심토스 이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을 올리고 심토스 갔다 와서 또 심토스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구나였고요. 다시 저는 또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게 될 또 그냥 이방인이라고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찾아뵐 이방인 이상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